오늘도 서로에게 따뜻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더욱 빛나는 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해줄수록 오히려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을까요? 분명 처음엔 감사하다고 하던 사람이 어느새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나를 찾지도 않죠. 심지어 부탁을 거절하면 서운하다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나요?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그런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 한편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너무 쉽게 대해줬나? 내가 너무 잘해주기만 했나?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잘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만만하게 보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잘해줬지만 오히려 이용당하거나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해 이런 관계를 바로잡는 방법,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구체적인 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고 당당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잘해주는 사람을 만만하게 볼까요? 처음에는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그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조금만 다르게 대하면 서운해하거나 이상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대가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한두 번 거절하면 왜 이번엔 안 해줘? 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던 적 여러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갈등을 피하려 노력했을 뿐인데 상대는 그것을 약점으로 삼아 이 사람은 뭐든 쉽게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잘못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괜히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돼서 마음이 불편한 걸 억누르고 또 억누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는 나를 더 쉽게 대합니다. 부탁 하나만 더 들어줘. 넌 늘 해주잖아.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면 상대는 이미 나를 만만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잘해줄수록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절대 보여주면 안 되는 행동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 보여주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항상 낮은 자세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도 분위기를 망칠까봐 먼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행동은 상대에게 이 사람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결국 상대는 나를 더 쉽게 무시하거나 이용하려 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참아버리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무례함은 점점 더 커지고 반복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숨기는 것입니다. 상대가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굳이 말 꺼내서 더 불편해지고 싶지 않아 하며 속으로 삼키고 넘어가는 경우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결국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착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배려와 선함은 분명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참고 이해만 하는 사람으로 남아선 안 됩니다. 그런 태도는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고 상대가 나를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잘해줄수록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관계를 바로잡는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해줄수록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례한 행동에는 반드시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예의 없는 태도를 보일 때 그런 말씀은 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행동하시면 제가 기분이 상합니다.
이처럼 내 감정을 바로 표현하세요. 가벼운 무례함을 그냥 넘어가면 상대는 그것을 허락받은 행동으로 여기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경계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저건 어렵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조금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이 태도를 꾸준히 유지하면 상대도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못할 겁니다. 또한 거절하는 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쉽게 승낙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의외로 단호하게 거절하는 태도는 상대에게 나의 경계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처럼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으로 당당한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투나 표정, 목소리 톤에서 자신감이 묻어나야 상대방도 나를 쉽게 대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모든 걸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상대의 태도에도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우세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지치게 만듭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저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세요.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닌 함께 나누는 관계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이 모든 변화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의 가치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나를 가볍게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상대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착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에서 착하기만 한 태도로는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명확히 경계를 긋고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만약 지금까지 지나치게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태도를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 역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쉽게 보던 사람들이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내 변화에 대해 존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례한 행동에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선을 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 말씀은 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런 방식은 저와 잘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상대도 점차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할 줄 아는 태도는 상대에게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선을 명확히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엔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표현하세요. 이런 변화를 통해 불필요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진정한 인연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나를 쉽게 이용하려던 사람들은 떠나가고 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만이 곁에 남을 겁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조금씩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워가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과 관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동안 너무 착하게 살아오며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거나
배려하다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착하게 사는 건 분명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착하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희생과 배려를 하는 건 오히려 나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만약 상대가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한 번쯤 거리를 두어 보세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전혀 찾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애쓰지 마세요. 부탁을 거절할 때는 길고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짧고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사람들은 내가 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존중할 때 가능합니다. 내 감정을 무시한 채 누군가를 이해하고 돕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선택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부탁을 들어주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가? 아니면 부담을 느끼고 있는가? 한 발짝 떨어져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상대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치게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단호함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무례한 행동에는 바로 반응하고 부탁을 거절할 때는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될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감정과 가치관, 나아가 인생의 방향까지도 결정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 삶도 성장하고 빛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를 이용하거나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삶이 꼬이고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쌓이며 결국 후회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존중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나는 항상 복잡하고 힘든 인간관계에 시달리는 걸까?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멀리 해야 할까? 우리 삶에서 인간관계는 감정과 가치를 넘어 인생의 방향까지도 크게 좌우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고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주변에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나요? 작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거짓말이 반복되는 관계는 결코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관계의 기본입니다.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결국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또 부정적인 말로 사람을 지치게 하는 사람.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너도 결국 실패할 거야. 세상이 원래 불공평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물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의 의욕을 꺾고 에너지를 갉아먹으며 결국 자신의 목표와 꿈까지 흐릿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항상 자기만 얻으려는 사람인데요. 부탁할 때만 연락하고 필요하지 않을 땐 나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절대 주는 법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소모적인 관계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주고 싶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지치고 상처받게 됩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런 균형이 깨진 관계라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남의 실패나 고민을 비웃고 잘 되는 사람을 질투하며 시기하는 사람. 그들은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나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응원하고 성장하며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의 불행에 안심하는 사람과는 멀어지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거리를 둬야 합니다. 내 말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사람, 내 감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깔보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상대가 계속 나를 가볍게 대하고 무시한다면 그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삶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긍정적이고 진실한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도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에너지를 갉아먹고 우리를 무시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결국 후회와 스트레스만 남게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며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삶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셨나요? 왜 나는 늘 복잡하고 힘든 관계에 시달릴까?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할까? 먼저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고 굳이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제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단호한 표현은 관계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은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쁜 사람을 멀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응원하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서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나도 상대를 존중하며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훨씬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함께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나의 주변을 돌아보면 곧 내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맑고 긍정적이라면 맑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되고 내가 흐릿하고 부정적이면 그에 맞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무시하거나 내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내 말을 가볍게 듣고 나를 하찮게 여긴다면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관계가 나와 맞지 않는 것뿐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국 나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 없는 관계는 언젠가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들이 한두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면 그 관계는 나를 더 이상 지지해주지 못할 겁니다. 더 이상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겐 명확히 경계를 표시하세요. 나를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반대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내 성장을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내가 맑은 사람이 될수록 맑은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공자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는 나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을 가까이 하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결국 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오늘부터는 스스로를 존중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삶은 그럴 가치가 충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잘해줘도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가 진심을 다해 노력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을 때 말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존중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을 쉽게 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함은 남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제부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바꿔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내가 말해봤자 소용없겠지. 괜히 분위기 망치기 싫어. 이런 이유로 자신의 의견을 꺼내지 않고 그냥 넘어간 적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말해야만 나의 가치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부탁을 받을 때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상대가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결국 참고 들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면 상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지치고 상처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짧고 분명하게 거절해 보세요.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제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무시당하지 않게 지켜줄 것입니다. 나는 별로 잘난 게 없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이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계시진 않나요? 자신을 낮추는 태도는 상대에게 나를 그저 하찮은 사람으로 인식시키게 됩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항상 가슴에 새기세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상대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도 괜히 문제 만들기 싫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싸울 필요는 없잖아. 이런 이유로 내 감정을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숨기면 상대는 이 사람은 뭘 해도 화내지 않아. 어느 정도 무례하게 대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내 감정을 분명히 표현하세요. 나는 원래 이런 운명이니까. 나는 항상 잘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신다면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길 때 상대방도 나를 가볍게 대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내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세요.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을 익히세요. 자신을 낮추는 말을 멈추고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자존감을 높이고 내 가치를 지키세요.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고 있는지 돌아보아라. 여러분이 자신을 먼저 존중할 때 사람들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며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삶은 더 밝고 단단해질 겁니다.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